당신은 가면을 바꿉니다. 옷장을 새로 채웁니다. 당신은 이상적인 행동 전략을 모두 외웠습니다. 하지만 왜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그는 여전히 당신을 꿰뚫어 보듯 무심할까요? 당신은 그 마비될 듯한 차가움을 느낍니다. 당신이 사랑받으려 노력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빨리 투명 인간이 되어갑니다. 화려한 잡지의 세계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진정한 끌림은 미용실이 아니라 무의식의 어두운 물 밑에서 태어납니다. 수세기 동안 남자들을 미치게 만든 자석 같은 매력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칼 융에 금지된 기록 보관소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아니마와 투사라고 불렀던 위대한 비밀을 만져보아야 합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조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의 코드를 해독할 것입니다. 당신은 왜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한 유혹의 기술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단, 당신이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만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여자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플러팅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으세요. 우리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지금요. 깊게 숨을 들이마십시다. 외부 세계의 소음을 잠재우세요. 이 솔직하고 안전한 침묵 속에 우리 둘만 남도록 합시다. 당신은 그 느낌을 압니다. 그것은 한 번에 오지 않고 명치 어딘가에 무겁고 어두운 수은처럼 한 방울씩 쌓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끝없이 이어지는 지치고 소모적인 연극에 갇힌 주연 여배우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의상은 완벽하게 맞고 모든 대사는 빛나도록 다듬어졌으며 모든 제스처는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감탄을 자아내기 위해, 붙잡아두기 위해서요. 조명이 눈을 부시게 하고 당신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눈부신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막이 내리면 당신은 두려운 진실을 마주합니다. 당신은 그림자들을 위해 연기했습니다. 당신은 박수와 온기, 살아있는 반응을 기대하며 인사하러 나오지만 당신 자신의 영혼이라는 텅 빈 홀에서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최근에 그 저녁을 떠올려 보세요. 데이트는 완벽했죠. 그렇지 않나요? 당신은 적절한 순간에 웃었고 신비로웠으며 세심했고 잡지에서 말하는 여자가 되어야 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차가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뼈에 사무치는 외풍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얼굴에 달라붙기 시작한 가면의 무게입니다. 그가 당신을 바라보았지만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깨달음의 공포입니다. 그는 당신의 역할, 당신의 유령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더 날카로워질 뿐입니다. 당신은 그 맞은편에 앉아 그의 손의 온기를 느낄 수 있지만 광년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사이에는 그녀, 즉 당신의 완벽하고 빛나지만 완전히 죽어있는 페르소나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깊게 숨을 내쉬고 내게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조용하고 독이 든 목소리를 잠재우세요.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고통, 가장하는 것에서 오는 이 견딜 수 없는 피로는 당신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고 반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대한 시스템 오류의 인질입니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여성에게 감탄의 대상, 아름다운 그림, 남자의 선반 위에 놓인 트로피가 되라고 가르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편안한 사람이 되어라, 예뻐져라, 맞춰줘라, 그러면 선택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권리, 남의 연극 소품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가 될 권리를 도둑 맞았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대가라고 믿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제발 친밀감에 대한 굶주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깊이 이해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당신의 욕망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의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생명의 신성한 부름입니다. 그것은 별들을 하늘에 붙잡아두는 바로 그 힘입니다. 사랑에 대한 당신의 욕망은 절대적으로 정당합니다. 문제는 세상에 비뚤어진 거울이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당신 자신을 배신해야 한다고 당신을 설득했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실한 욕망이 현실과 충돌하는 바로 이 지점에 가장 크고 잔인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직감적으로 느끼지만 소수만이 이해하는 역설입니다. 당신이 사랑받으려 노력하면 할수록 당신은 상대를 더 강하게 밀어내게 됩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세요. 당신이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를 열심히 닦을 때 당신은 남자에게 아름다운 형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완벽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넵니다. 금색 종이, 비싼 리본, 완벽한 매듭. 하지만 그 상자 안은 비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화려한 포장을 제공하지만 그의 영혼은 진짜 빵을 원합니다. 깊은 무의식 수준에서 남자는 그림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생명을 찾습니다. 칼융은 진정한 성적 매력이 신체의 기하학이나 유혹의 기술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입니다.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실체가 되는 능력입니다. 올바르게 보이기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부을 때 당신은 에너지적으로 불임 상태가 됩니다.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울 수 있지만 생명을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영혼은 당신의 영혼, 당신의 야생적이고 불완전하며 살아있는 본질과의 만남을 갈망하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당신의 두려움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단순히 긴장을 풀거나 립스틱 색깔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인간 정신의 기계실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남성 인식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잡지에 나오는 원시적인 본능 수준이 아니라 진정하고 파괴할 수 없는 애착이 태어나는 영혼의 수준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항해 지도가 절망적으로 낡았기 때문입니다. 통제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적 노예 상태로 이끄는 신화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우리는 깊은 실존적 상처에 화장품 밴드를 붙이며 증상을 치료하려고 합니다. 이 끝없는 질주를 멈추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 인간 욕망의 진짜 설계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무언가를 짓기 전에 우리는 철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외과 의사가 메스를 대듯 당신의 시야를 흐리는 대중적인 오해들을 무자비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진실과 마케팅을 분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이 싸구려 연극 소품들을 모두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기사를 읽고 코치들의 말을 들었으며 당신의 시계추는 극단에서 극단으로 흔들렸습니다. 처음에 당신은 편안한 여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항상 곁에 있는 여자 말입니다. 당신은 털 담요처럼 부드럽고 스위스 은행처럼 믿음직스러워졌습니다. 당신은 이 희생이 사랑을 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당신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했습니다. 남자들은 편안한 소파와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진짜 모험을 찾는 동안 그저 그 위에서 쉴 뿐입니다. 이에 대인 후 당신은 아마 반대쪽으로 기울어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파무 파탈, 대중심리학 책 수백만 권에 나오는 그 악명 높은 나쁜 여자라는 가면을 썼습니다. 당신은 다가갈 수 없는 척 연기하고 조종의 규칙을 배우고 줄을 당기고 관심과 차가움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종 리모컨이 당신 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못되게 구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레이스 속옷을 입은 히스테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독립심으로 위장한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 전략은 모두 한 가지 단순한 이유로 실패합니다. 그것들은 판지로 만든 장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평면적인 캐리커처입니다. 편안한 여자는 척추가 없고 나쁜 여자는 심장이 없습니다. 이 역할들 어디에도 당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역할들이 피곤하다는 것조차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역할들이 누구를 끌어당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면 남자가 아니라 그의 콤플렉스를 끌어당깁니다. 엄마 역할에는 보살핌을 찾는 유아적인 소년들이 모여듭니다. 여왕 역할에는 고통과 드라마를 갈망하는 신경증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트라우마 톱니바퀴를 맞물리는 것입니다. 두 영혼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진단의 공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연기에 지쳐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벗겨질 텐데 모든 구조는 무너질 것입니다. 파사드 뒤에는 진짜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 가면들이 그토록 매력적일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붙잡을까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텅 빈 공간이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에 대한 당신의 강박적인 욕구, 남자의 눈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이 끝없는 탐색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보내는 조난 신호입니다. 융심리학에서 이 상태는 자신의 내면의 힘의 원천인 아니무스와의 연결이 끊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여성이 자신의 내면의 중심에 접근하지 못할 때 그녀는 외부에서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에너지 뱀파이어로 변합니다. 가혹하게 들린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진실을 직시합시다. 당신은 자신의 풍요로움을 나눌 준비가 된 동등한 파트너로서 데이트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손을 내민 굶주린 거지처럼 나갑니다. 당신은 그의 모든 말과 눈빛을 스캔하며 당신이 존재한다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당신이 가치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남자는 이 굶주림에 대한 확실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수준에서 당신은 미소 짓고 가볍고 요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당신에게서는 결핍의 진동이 뿜어져 나옵니다. 나를 채워줘, 나를 구해줘, 내 삶의 의미를 줘라는 무겁고 끈적하고 숨 막히는 요구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절박한 필요의 냄새만큼 남자의 욕망을 죽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반반 성적입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남자는 당신이 그 자신이 아니라 그의 자원, 즉 그의 에너지, 그의 지위, 당신의 내면의 불안을 잠재울 그의 능력을 원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에게 연인이 아니라 기증자나 구원자의 역할이 준비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한 반응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굶주려 있는 한 당신은 위험합니다. 당신이 비어있는 한 당신은 매력적일 수 없습니다. 자력은 충만함의 속성입니다.
블랙홀은 빨아들이고 파괴하지만 오직 태양만이 끌어당기고 생명을 줍니다. 당신은 블랙홀의 전략을 사용하여 태양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신 관계의 궤도는 비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멈추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요. 저를 강사로서 듣는 것을 멈추고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솔직하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이 영상 이후 당신의 삶이 바뀔지 아니면 모든 것이 그대로일지 결정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실제로 누구를 유혹하려고 하는가? 나는 결점과 복잡함을 가진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견딜 수 없는 공허함에서 나를 구해줄 구원자를 찾고 있는가? 진실의 거울을 보세요. 당신은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취제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잠시 멈추기를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요. 이 영상을 일시 정지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가장 궁핍하다고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메시지를 기다리며 전화기에 최면을 걸던 그 저녁을 기억하세요.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일지 알아내려 애쓰며 속으로 움츠러들던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가 떠나면 나는 사라질 거야라는 그 끈적한 공포를 기억하세요. 기억나시나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더 가까워졌나요? 아니면 그의 눈에 그 소외감의 냉기, 그 피로감이 나타났나요? 우리는 종종 이 의존성을 강한 사랑이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선물이고 필요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혼에 난 구멍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을 마개로 사용할 때 우리는 폭력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그가 수행해야 할 기능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마취제를 찾는 동안 삶 자체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하게 만들려고 너무 바빠서 그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미 거울 속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래된 지도가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었다면 새로운 지도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나쁜 여자와 편안한 여자가 거짓 우상이라면 사랑의 진정한 얼굴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대중심리학의 영역을 떠나 깊은 지혜의 신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가 지도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영혼의 위대한 지도 제작자는 칼 구스타프 융기였습니다. 그는 사랑이 단순한 화학 반응이나 사회적 계약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황혼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성사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밝혀주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제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우리는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이미지와 사랑에 빠집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대, 꿈, 환상이라는 황금 그물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웁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비밀의 심장부에 다가갑니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정확히 무엇을 찾을까요? 완벽한 몸매도 요리 솜씨도 순종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찾습니다. 융은 남성 정신의 이 숨겨진 여성적 부분을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마는 모든 남자의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생명, 감정, 혼돈, 영감의 원형입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의 뮤즈이자 여신이며 감정의 세계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 내면의 이미지와 조금이라도 공명하는 여자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투사가 작동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지상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꿈의 화신을 봅니다. 그는 처음 보는데도 그녀를 알아봅니다. 칼 융은 사랑이 태어나는
이 비밀의 방 열쇠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섹시한 방법의 비밀은 남자를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은 이 신성한 투사를 위한 완벽한 스크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 영화나 상영할 수 있는 텅 빈 하얀 스크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마법을 지닌 살아있고 맥동하며 빛나는 스크린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무너지거나 자신을 잃지 않고 그의 투사의 힘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하지만 그 자체로 깊이를 가진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에 더 깊이 빠져봅시다. 끌림의 비밀을 한 꺼풀씩 벗겨내면서요. 남자의 시선이 여자에게 머물고 그의 동공에서 관심의 불꽃이 튀는 그 순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단순한 외모 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보는 순간입니다. 그의 내면의 아니마, 그 고대적이고 변덕스럽고 아름다운 영혼이 갑자기 그에게 속삭입니다. 봐, 그녀야. 공명이 일어납니다. 바이올린 현이 방 반대편에 있는 크리스털 잔을 진동시키듯 당신의 본질이 그의 영혼을 진동시킵니다. 하지만 이 공명이 일어나고 더 중요하게는 지속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잔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왜 텅 빈 여자, 즉 편안하고 예측 가능하며 파트너에게 녹아버린 여자는 이 투사를 유지할 수 없을까요? 아니마의 투사는 어딘가에 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환상을 위한 이 갈고리, 이 지지점은 두 가지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바로 신비와 자율성입니다. 아니마는 본질적으로 생명, 비합리적인 것, 알 수 없는 것의 원형입니다. 그녀는 안개 속에서 노래하는 세이렌입니다. 그녀는 새벽에 빠져나가는 뮤즈입니다. 그녀는 결코 완전히 이해되거나 완전히 접근 가능하거나 완전히 읽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펼쳐진 책이 될 때, 1막에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 그녀는 마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녀는 안전하고 이해하기 쉽고 지루해집니다. 투사는 매끄러운 유리 위에서 비단이 미끄러지듯 그녀에게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걸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력은 자율성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남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자신만의 주권적인 세계를 갖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당신만이 열쇠를 가진 비밀의 정원입니다. 남자가 당신에게 그에게 의존하지 않는 열정, 목표, 꿈 또는 깊은 내면의 삶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그를 미치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의 사냥 본능에 대한 도전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의 도전입니다. 그는 당신을 풀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이 비밀의 정원을 정복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는 순종이 아니라 신비에 끌립니다. 그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바다를 품고 있는 여자가 필요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성적 매력은 다리 길이나 입술 모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밀도의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중력입니다. 자신의 아니마와 아니무스와 연결된 여성은 거대한 질량을 가진 천체가 됩니다. 그녀는 주변 공간을 휘게 만듭니다. 그녀는 관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존재 자체로 관심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나비를 쫓아다니지 않고 정원을 가꾸며 나비가 스스로 날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오직 당신의 진정한 자아만이 그의 아니마가 걸려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 독특한 거칠기, 그 대체 불가능한 성격의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가지 이론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소피아라고 부를 이 여성의 이야기는 아마도 당신과 매우 비슷할 것입니다. 소피아는 마크라는 남자와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마크는 카리스마 있고 성공적이며 빛나는 그녀 소설의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이 보물을 잃을까 두려워 그에게 완벽한 여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취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데이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저녁 미술 수업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안에서 부드럽고 유연한 점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마크는 이 숭배 속에서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의 눈빛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메시지에 대한 답장은 짧아졌습니다. 소피아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더 훌륭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더 예쁜 속옷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노력하면 할수록 마크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잔인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네가 누군지 느껴지지가 않아. 소피아는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샀던 물건들에 둘러싸인 차에 빈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귀를 먹먹하게 하는 침묵 속에서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녀 안의 분노가 깨어났습니다. 건강하고 격렬한 분노였습니다. 그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향한 분노였습니다. 타인의 연극에서 배역을 맡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배신한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미치지 않기 위해 소피아는 이젤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한때 건축가가 되기를 꿈꿨지만 여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디자인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그녀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은 채에 밤늦게까지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손에는 물감이 묻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그녀의 눈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찾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목표, 구조, 창조를 담당하는 내면의 남성적 부분인 아니무스를 통합했습니다. 그녀는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율적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소피아는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시회에서 우연히 마크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에 그 순종적이고 울고 있는 소녀를 예상하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여왕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을 두고 그와 대화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마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오래된 투사가 전례 없는 힘으로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그녀에게 중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신전을 짓기 시작한 순간 그는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도 그 부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소피아에게는 예전만큼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녀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소피아는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각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완벽함이 왜 거절당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그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자기 개발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칼 융이 말한
정신화학의 근본 법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반응이 일어나려면 두 물질이 만나야 합니다. 각자 고유한 성질, 밀도, 색깔, 위험성을 지닌 두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편안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당신이 남자에게 녹아들 때 당신은 물질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물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 그릇의 형태든 취하는 투명하고 맛없는 액체가 됩니다. 당신은 거울이 됩니다. 네, 거울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넥타이를 고치고 자신을 감상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울과는 반응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거울은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거울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따뜻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울을 떠나 불을 찾아갑니다. 남자는 살아있는 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은 언제나 조금 불편합니다. 삶은 거칠거칠합니다. 삶은 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의견을 갖는 것입니다. 삶은 넘을 수 없는 자신의 경계를 갖는 것입니다. 삶은 그가 보든 안 보든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자신의 열정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저 거울이라면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당신만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몇 시간 동안 드레스를 고르거나 거울 앞에서 대사를 연습하던 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언가에 몰입해 있던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춤을 출 때, 좋아하는 책에 대해 논쟁할 때,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당신만 이해하는 농담에 웃을 때, 그 순간 당신은 실체였습니다. 당신은 물질이었습니다. 당신은 안에서부터 빛났습니다. 바로 그 빛, 당신의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영혼인 자아의 빛이 바로 그 자석입니다. 그에게 맞는 올바른 시약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이 되세요. 가능한 한 가장 농축된 버전의 당신이 되세요. 그러면 화학 반응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적일 것입니다. 이제 무섭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대답에 당신의 자유와 자력의 열쇠가 있습니다. 만약 방정식에서 남자를 뺀다면, 만약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필요 자체를 없앤다면, 조명을 끄고 관객을 없앤다면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합니까? 당신의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개인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대 여성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딸, 아내, 어머니, 연인 등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능이 되라고 배웠기에 우리가 누구의 것도 아닐 때 우리가 누구인지 종종 잊어버립니다. 타인의 불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만의 불꽃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소피아를 기억하세요. 그녀는 새 드레스를 샀을 때가 아니라 건축으로 돌아갔을 때 자석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열정이 그녀의 중력이 되었습니다. 원해지는 것과 영감을 주는 것 사이에는 거대한 희면이 있습니다. 원해지는 것은 수동적인 위치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세요. 나를 사세요. 내가 최고예요. 라고 외치는 진열대 위에 물건의 위치입니다. 기다림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영감을 주는 것은 능동적인 위치입니다. 창조자의 위치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일, 책, 정원, 사업, 영적 탐구에 너무 몰입해서 빛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 켜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빛의 원천입니다. 남자는 그런 여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녀 곁에서 생명의 고동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보다 더 큰 원천에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혹적입니다.
신성한 전율을 일으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의 댓글을 우리의 힘을 선언하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실체를 선언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말은 쓰지 마세요. 전 애인에 대해 쓰지 마세요. 당신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에 대해 쓰세요. 몸의 모든 근육을 느끼는 춤일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과 순수한 코드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과 약자를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의 목소리를 듣는 숲속의 조용한 산책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란으로 가서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관계 외에 무엇이 나에게 힘을 주는가? 저와 그리고 수천 명의 다른 여성들과 공유해 주세요. 방이 어두울 때 당신의 빛의 원천은 어디에 숨겨져 있나요? 당신의 대답이 거부할 수 없는 자율성을 얻는 첫걸음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내면의 원천을 찾기 시작했으니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외로움에 대해서요, 침묵에 대해서요, 전화기가 울리지 않고 온 세상이 당신의 존재를 잊은 것 같은 그 순간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외로움을 저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의 증거로요. 누군가의 관심이라는 따뜻함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지나가야 할 차가운 황무지로요. 하지만 만약 제가 그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심층 심리학과 고대 연금술의 전통에서 외로움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릇입니다. 위대한 작업을 위해 필요한 밀봉된 플라스크입니다. 관심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상황을 다르게 보세요. 남자의 부재, 이별, 무시는 적이 아닙니다. 엄격하지만 필요한 스승입니다. 삶 자체가 지금 당신에게서 불필요한 것,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여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당신은 변형의 과정에 있습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납은 당신의 무겁고 우울한 그리움, 의존성, 결핍입니다. 금은 당신의 빛나고 파괴할 수 없는 자아입니다. 하지만 납이 금이 되려면 불과 침묵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신성한 고독 속에서 당신은 윤기말한 신성한 결혼을 이룰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남자가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요. 지금은 당신의 내면의 여성이 당신의 내면의 남성을 만나 결합해야 할 때입니다. 관심을 찾아 뛰어다니는 동안 당신은 에너지를 쏟아버립니다. 연금술 그릇의 뚜껑을 열어 증기가 빠져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남겨져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 긴장을 견뎌낼 때 마법이 시작됩니다. 압력이 올라갑니다.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열기 속에서 흩어지고 겁에 질린 당신의 영혼이 온전한 인격의 결정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처벌이 아닙니다. 당신의 왕관이 주조되는 연금술, 용광로입니다. 실험실에서 너무 일찍 도망치지 마세요.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올 때 당신은 짝을 찾는 여자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 찾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연금술의 용광로에서 정확히 무엇이 태어날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통합된 당신의 남성적 부분입니다. 당신의 아니무스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내면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힘이 여성스럽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지성, 의지, 단호한 경계, 야망은 남자의 속성이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면 치마 입은 남자가 되어 구혼자들을 쫓아낼 것이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실수인가요? 진정한 자석 같은 성적 매력의 비밀은 균형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남자를 부정하는 여성은 유아적이고 변덕스럽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녀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영원한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방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아니무스를 통합한 여성, 그와 친구가 된 여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 됩니다. 자신의 검을 소유한 여자를 상상해 보세요. 검은 로고스의 상징입니다. 명확한 사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능력,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역설은 바로 이 내면의 힘이 당신을 더욱 여성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검이 있으면 남자를 유일한 보호자로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궁핍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긴장을 풉니다. 그리고 그 이완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부드러움이 피어납니다. 노예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여왕의 부드러움입니다. 아니무스가 통합된 여성은 폭군도 경쟁자도 아닙니다. 파트너입니다. 도전입니다. 진짜 남자는 순종적인 인형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함께 길을 떠날 수 있는 여자를 찾습니다. 자신의 힘을 알기에 그의 힘을 견딜 수 있는 여자. 그와 지적이고 영적인 스파링을 할 수 있는 여자. 내면의 남자를 찾게 되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투사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아빠를 찾는 것을 멈춥니다. 동등한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것을 즉시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여성성이라는 벨벳에 감싸인 강철 같은 중심을 느낍니다. 이 조합은 미치게 만듭니다. 숨 막히게 하지 않는 열정과 녹여버리지 않는 친밀감의 약속입니다. 진정한 여성성은 무장해제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녀는 영혼의 검을 쥐고 있으며 바로 그 강철의 반짝임이 왕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칼날을 가다듬으세요. 주권을 가지세요. 그러면 당신의 왕좌에 감히 접근하는 남자들의 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름다운 철학을 어떻게 삶의 실제 변화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연습은 금의 전유라고 불립니다. 일기장을 꺼내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시간을 찾으세요. 그리고 다음을 수행하세요. 첫 번째 단계. 당신의 이상형 남자를 묘사하세요.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남자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의 자질을 묘사하세요. 그는 자신감이 있나요? 결단력이 있나요? 창의적인가요? 성공했나요?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나요? 보호자인가요? 이 모든 수식어를 적으세요. 이 영웅의 초상화를 만드세요. 두 번째 단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윤기 우리에게 밝혀준 혁명적인 진실을 깨달으세요. 방금 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겨진 잠재력에 대한 묘사입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 없는 것을 보거나 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우리 내면 세계에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그림자에 있는 것만을 알아봅니다. 이 이상형 남자는 당신 자신의 아니무스의 초상화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통해 드러내고자 갈망하는 자질들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이 금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목록을 훑어보세요. 그가 결단력 있다고 썼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 어디에서 나는 결정을 내리기를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오늘 작지만 확고한 결정을 내리세요. 그가 창의적이라고 썼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디서 나는 창조를 금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그가 보호자라고 썼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내 경계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외부 세계에서 영웅을 찾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 안의 영웅을 깨우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이 되세요. 이 연습은 자석의 극성을 바꿉니다.
누군가가 이 자질들로 당신을 채워주기를 바라며 손을 내미는 대신 당신은 자신 안에서 그것들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자가 당신의 목발이 되기를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된 남자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여왕이 되세요. 그러면 왕이 나타날 것입니다. 탑에서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고통을 자각하고 아니무스를 통합하여 자신의 힘을 완전히 소유하는 이 길을 지나면 현실의 구조 자체가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정신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투사를 거두어 들이고 내면의 집 주인이 되는 순간 당신은 빛의 원천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짝을 찾는 여자가 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윤기 판무 앙스피라트리스, 즉 영감을 주는 여인이라고 불렀던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 형태입니다. 실을 당기는 조종자의 권력도 아니고 자비를 구하는 희생자의 권력도 아닙니다. 뮤즈의 권력입니다. 생명 자체의 권력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운명 앞에 무릎 꿇고 관심의 부스러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당히 서 있습니다. 당신은 원천입니다. 따뜻해지기 위해, 영감을 얻기 위해, 진짜의 맛을 느끼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남자에게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을 위해 영웅적인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자신과 그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영웅적인 행동을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 차이를 느껴보세요. 어깨가 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청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풍요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의 삶, 열정, 비밀, 검, 그리고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완전히 손을 놓을 때 우주에게 나는 나 자체로 행복하고 온전해라고 말할 때 우주는 당신을 향해 돌아섭니다. 남자들은 이 진동을 멀리서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모나 옷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에 끌립니다. 당신의 충만함, 당신의 신성한 자족감에요.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 자체가 됩니다. 세상을 회전시키는 살아있고 뜨겁고 자율적이며 매력적인 힘이 됩니다. 이 힘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시간 동안 긴 여정을 왔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지하실로 내려갔고 잘못된 믿음의 잔해를 치웠으며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서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하나의 명확한 진실로 요약해 봅시다. 그의 관심을 끄는 가장 섹시한 방법은 그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문답처럼 들리고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들리지만 바로 여기에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의 역설은 쫓는 자에게서는 도망치고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데 바쁜 사람의 목에는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자석은 쇠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자석은 그저 중심에 가만히 머물며 자신의 장을 발산할 뿐입니다. 당신이 남자를 향해 손을 뻗고 눈길을 애원하는 동안 당신은 자신의 영혼에는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당신의 눈에서 두려움만을 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서 등을 돌려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 당신이 자신의 삶과 연애를 시작하는 순간, 당신이 자신의 운명, 창조성, 고독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당신을 향해 돌아섭니다. 비밀은 간단하고도 무섭습니다.
당신이 그보다 당신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할 때 비로소 그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당신은 그에게 짐이 아니라 순풍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아니라 무한으로 향하는 창문이 됩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빛이 됩니다.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잠에서 깨어날 것이고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불안이나 습관적인 전화기 확인이 아니라 깊고 평온한 충만감일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승인을 구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관계를 상상해 보세요. 그가 강하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약한 척할 필요가 없는 곳, 버림받지 않기 위해 편안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곳, 당신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짜이기 때문에 경이로움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이 관계에서 침묵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가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깊이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에서 열정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경증적인 술래잡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강력하고 자율적인 우주의 만남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로맨틱 코미디의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성화의 결과입니다. 자신이 되는 용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질, 당신의 불편한 진실, 당신의 불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문,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자유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어나 사랑받기 위해 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천 명의 여성들이 같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꽉 끼는 가면을 벗고 빈 대기실에서 나와 붓, 펜, 도구, 자신의 꿈을 손에 들고 삶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순종적인 인형에서 살아있는 여신으로 가는 이 길은 험난하지만 당신보다 앞서 수백만 명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리고 이 발걸음을 내디딘 우리 각자는 보이지 않게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고통을 보고 당신의 용기를 봅니다. 이 순간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달콤한 거짓말을 버리고 쓰지만 치유하는 현실의 약을 선택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제 더 큰 무언가의 일부입니다. 표면에서 살기를 거부한 구도자들의 원, 그 일부입니다. 진짜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원, 집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한 것은 첫 번째 층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혼이라는 거대하고 어둡고 아름다운 방의 문을 살짝 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미로는 끝이 없고 믿을 수 있는 지도 없이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라는 부름을 느낀다면 대중심리학의 얕은 물에서 헤엄치기를 멈추고 정신의 마리아나 해구로 뛰어들 준비가 되었다면 그림자와 만나고 꿈의 언어를 해독하고 원형을 통합하고 싶다면 이 채널이 당신의 내비게이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즐기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구독하세요. 하지만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버튼을 누르는 것이 당신의 의지의 표현이 되게 하세요. 나는 깊이를 선택한다. 나는 진실을 선택한다라는 자신과의 신성한 계약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 떠나면서 이 하나의 중요한 생각을 가져가세요. 의심의 순간에 당신의 만트라, 방패, 검이 되게 하세요. 관심을 구하지 마세요. 자신을 찾으세요. 당신의 본질, 진실, 온전함을 찾으세요. 그러면 사랑, 인정, 남자의 그 눈빛 등 나머지는
필연적인 결과로 따라올 것입니다.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구독하세요. 우리는 더 깊이 나아갈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요.